몰래 카메라 도청기 국정원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광수대 팀장할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광수대를 제가 창단해 놓은 사람이에요. 정말 마동석 이상이었죠. 뒷조사만 하고 뒤따라다니는 업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파 탐지기 이게 오해석 지시가 내려와서 형님 작업하러 사시미 칼을 가지고 집 앞에 갔었습니다. 이별 폭력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다 잘라가지고 트라우마에 좀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공인된 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과자 깡패들도 나와가지고 탐정이라고 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하러 온 탐구생활 PD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탐정 생활하고 있는 박민호 탐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거 하고 계셨나요? 지금 네.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사실 이건 좀 남들이 들으면 안 되거든요. 아, 네네. 예,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탐정 생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16년 차 하고 있어요. 경찰관 생활, 강력 형사 생활 한 20년 했고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광수대 쪽에서 거의 있죠. 지방청에서. 광수대 되게 들어가기 어렵지 않나요? 광수대를 제가 창단해 놓은 사람이에요. 아, 만든 그래요? 사람이에요. 들어가기는 저를 통해서 이제 광수대를 들어오고. 광수대는 어떤 걸까요? 보면 경찰이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네. 교통경찰도 있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찰도 있고 그죠? 형사도 그냥 일반 당직 형사도 있고 지역 형사가 있고 강력계 형사가 있고 그러니까 주로 광수대는 강력계, 폭력계 뭐 이러한 근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또 그 중에서도 베테랑 형사 소리 듣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다니면 저게 깡패인지 네. 뭐 형사인지 구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탐정님 되게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신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유튜브 이렇게 다른 채널에 나오는 건 처음이거든요. 출연자가 사실은 많았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탐구 생활이 보면은 사실 전달을 굉장히 잘하는 조회수를 높이려고 그렇게 과장된 뭐 그런 거 그런 게 없고 있는 그대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한국에 이런 스토킹 사건이 되게 많은 편인가요? 많습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게 스토킹인지 모르고 긴가민가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은 집착 사항이 행동으로 아주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은 폭력을 수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촬영해도 괜찮은 건가요? 의뢰인한테 좀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도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다른 스토킹 때문에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좀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승낙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사실 오늘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신변보호를 할 수 있게끔 장소라든지 이런 특정이 안 되게 강력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헤어지자고 자꾸 그러니까 행동 패턴을 파악하려고 추적기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2년 정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에 의심스러워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탐지를 맡겼어요. 보니까 녹음기가 이렇게 이게 그 탐지기인가요? 이게 이제 전파 탐지기 이게 전파로 나온 거 다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리온 기계라고 반도체 기계거든요. 추적기라든지 녹음기 보면 반도체가 다 들어갑니다. 반도체를 이게 다 찾을 수 있는 기계예요.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것도 한 5천만 원 합니다. 5천만 원이요? 네. 이 스토킹이라는 게 경범죄 처벌밖에 안 됐어요. 스토킹 그 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토킹 법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과태료 정도 이렇게 내는 정도였어요. 근데 하도 이제 스토킹이 심하다 보니까 아주 크게 처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보면은 이별 폭력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그러면 네. 스토킹으로 해서 사람까지 죽으면은 형량이 말할 수 없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보통 어느 분이 의뢰를 많이 하시나요? 개인적인 의뢰가 있고 기업적인 의뢰 있고 가정사 의뢰 여러 가지가 다 있거든요. 개인은 뭐 스토킹, 뭐 스토커, 그 다음에 사람 찾기, 뭐 실종된 사람들, 가출한 사람들, 사기꾼들, 불륜 저지른다, 뭐 각종 민사 형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한 달에 보통 의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러 가지 케이스대로 따로 있지만은 한 달에 뭐 한 10건에서 한 15건 정도? 한 건당 막 며칠씩 걸리지 않나요? 계약이 이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조사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한해서 돈이 얼마다 결과 상관없이 네. 그 대신 우리가 매일매일 근무 조사를 하고 사무실 들어가서 조사보고 작성해가지고 바로바로 하루하루 보고를 드리는 거죠. 네네. 두 번째 뭐냐면 프로젝트 계약이에요. 기간에 상관없이 착수금을 받고 끝난 다음에 성공 보수비.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비용 책정은 그 네. 상황마다 다 틀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신 분도 도와드릴 수도 있고 부자도 도와드릴 수 있고 돈보다는 사람을 살리자는 위주로 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수대 팀장할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강력반장 할 때 내가 맡았던 사건 중에 사실 최악의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에 많이 알려졌죠. 지금도 많이 알아요.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일인 그 부모 존속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제가 끝나고도 트라우마에 좀 시달렸던 사건입니다. 다 잘라가지고 피해자들이 특정 짓기가 힘들었어요. 예전에 잡으신 범죄자가 혹시 위협한 적이 있었나요? 여러 건이 돼요.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애를 만났어요. 주주권인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님 죄송합니다. 그럼 뭔가 모르게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 뭐냐? 네. 그랬더니 형님 사실은 제가 형님 작아봐라 사시미 칼을 가지고 집 앞에 갔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둘째를 안고 내려오더라는 거야. 거기서 걔가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작업을 멈춰가지고 조직한테 엄청 맞은 사실. 이거 나가도 되나요? 아 이거 나가도 돼요. 있는 일을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서류 작업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형사 할 때부터도 바로 그날 그 정리하는 편이고 네. 피곤하지만 지금 의뢰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탐정이라는 직업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경찰 할 때는 가족에 관한 일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경찰은 자기 하는 사건, 그 사건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가족이 돈을 뜯겼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돈 받아주는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법이죠. 그건 네. 큰일 나죠. 그래서 경찰은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맡은 업무만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탐정은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경찰 할 때는 열심히 또 일을 하다 보면 기름값이고 뭐고 수사비가 전혀 안 나올 시절이었어요. 아 그래요? 제 돈으로 다 쓰며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면은 뭐합니까? 내 돈 다 나가고 그런.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좀 힘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 그런 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기름값 걱정. 그리고 내가 특진을 3번 했어요. 범인을 잡아서. 일밖에 모르고 살은 거야. 정말 마동석 이상이었죠. 나쁜 놈은 무조건 두드려 잡아야 된다 생각했었어.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5, 6천? 그거밖에 안 됐어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 돈 얘기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코인 사기가 아주 열풍이었죠. 규모가 80억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됐는데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어요. 사실 요즘은 단순한 그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다 국제적으로 이게 공조가 다 되는 시스템에 각 동남아시아 쪽으로 움직였더라고요. 경찰 출신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탐정들 저희들하고 같이 탐정 연합 수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 금액 80억 원인데 그 중에서 계약을 할 때 얼마의 인센티브를 경비를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옛날에는 이런 거 그냥 할 수 있었던 건데 막 지금은 어렵네 하는 것들. 다지 뭐 다. 그 형사 시절 때는 현장 가면 좀 지금이랑 많이 달랐나요? 나쁜 놈 있으면은 가서 그냥 야 네 일을 네가 알았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뭐 수갑 채우고 경찰서 데리고 오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정말 나쁜 놈들을 눈앞에서 보고 제가 나서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속상하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흥신소라는 그 개념이 있어가지고 네. 흥신소 취급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뒷조사만 하고 뒤따라다니는 업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에 캄보디아에서 인나 이런 안 좋은 루머가 많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는 한 건도 지금까지 범인을 검거한 적도 없고 탑차에서 잘라가지고 뭐 어떻게 적출하고 그런 거는 영화화 한 네. 거지. 일단은 적출이 되면은 속에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구석 탐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우리는 실질적인 수사를 해서 그 연결돼야지 이 조회수 높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잠실에서 그 몇 년 전에 죽은 거 있잖아요.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사고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방구석 탐정들이 친구가
했다 뭐 했다 얼마나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저수지에 빠져 죽거나 물속에 빠져 죽으면 발바닥이나 이 무릎에 상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뭐 뽀로로 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한 몇 번은 있을 수 있잖아요. 잠수하면은.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술이 취했잖아요. 네. 이게 물속에 들어가고 깜깜하니까 막 겁은 나지. 술이 취했는데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발이 어떻게 됐느냐면 하얀 양말 신었는데 진흙에 다 묻었더라고. 아니 누가 거기서 사람 많은데 발바닥을 다 찢게 해서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건 사고사다. 우린 딱 사고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이거는 이제 대통령 표창. 그다음에 이거는 또 이것도 대통령 표창. 그리고 뭐 이건 감사장.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주파수 있잖아요. 몰래 카메라든지 도청기 다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거기서 주파수가 나오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 한 3대밖에 없어. 국정원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녹음까지 싹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싹 하면서 이제 이 전파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한 3억 5천 정도 돼요. 탐정님, 저희 기다리라 하시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외도 현장 증거 수집하고 왔어요. 진짜요? 네. 그 가방이 뭔가요? 아, 이건 저희 탐정 장비. 저희들이 이제 증거 수집하려면은 이 장비가 있어야 되죠. 망원경, 네. 카메라. 이런 걸로 불륜 현장을 찍는 건가요? 네. 그다음에 이건 캠코더. 그다음에 이제 우편물이라든지 현관문 같은 거 있죠. 사람들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 흔적 같은 거 이거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진 찍은데 초상권 침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수행해야 사생활 침해라든지 여기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럼 이곳에는 어떤 작업을 하러 오신 건가요? 상관자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건. 네. 근데 혼자 다니시는데 위험하지 않나요? 일반 탐정들은 위험하죠. 위험하고 힘들겠지만은 저는 강력 형사 출신이잖아요. 범인들 두드리 잡은 사람이고 또 경찰 처음 할 때 그 운동 특기생으로 들어오고 했으니까요. 어떤 운동인가요? 유도를 무에타이라든지 킥복싱 같은 걸 좀 했습니다. 지금도 네. 하여간에 뭐 현장에서 펄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오. 근데 탐정님은 군대도 좀 힘든 데 나오셨을 것 같은데. 수색대란 데를 나왔어요. 11사단이라고 웬만한 특전사도 울고 가는 데입니다. 365일 교육 훈련이에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14박 15일 동안 한 400km 정도 쉬지 않고 행군하고요. 그 다음에 복귀행군이라고 있거든요. 추위에 적응 훈련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 저한테 그 M60이라고 기관총 아닌가요? 기관총이죠. 그 완전 산속에 막 눈이 막 이렇게 쌓였는데 고참들이 행군 많이 한 고참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그거를 저한테 준 거예요. M60을. 야,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낭떠러지로 몇 번이고 떨어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정말 힘들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2번 다시 군대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때가 언제였었나요? 전두환 대통령 시기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훈련을 강하게 시켰어요. 그때는 뭐 한 30개월 다녔죠.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은 출연에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아시다시피 시간을 많이 제가 끌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의뢰를 하시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이런 사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었던 겁니다.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탐정 시장은 개방이 됐어요. 간판도 내걸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지만은 아직 국가 자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공인된 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듣지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흥신소라든지 심지어는 전과자 깡패들도 나와가지고 탐정이라고 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된 탐정, 공인된 탐정협회 이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뢰인들이 제2차, 제3차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경찰 출신이라든지 이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떠한 기준은 있습니다. 이 법을 알기 때문에 지킬 줄 안다는 얘기죠.
계약은 꼭 계약서를 쓰셔야 되고 네.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찰 출신이라고 하면 말만 경찰 출신인지 네.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네. 계약서를 정확하게 몇 월부터 며칠까지 네. 몇 시간 계약서를 서로 쓰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의뢰인도 좋지만은 탐정도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엉뚱하게 얘기하는 의뢰인도 있어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탐정협회를 설립한 겁니다. 이 영상을 어떤 분이 보셨으면 좋겠나요? 어머니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2018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참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속을 많이 썩여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 또 도와주고 있고 가정생활 잘하고 있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